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승전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관심이 없어지네요. 우리가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결승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연장전에서 후반전에서 독일이 한 골 넣어서 이겼어요. 근데 독일 이번에 정말 잘합니다. 예,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브라질은 지금 소요 사태가 격화될 거라는 것까지. 예. 하여튼 결승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자리로 돌아와야죠. 네, 맞습니다. 오늘 행간 월요일 아침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영식 서울시 의원 살인 청탁 의혹 사건 여전히 의문투성인데요. 예. 이게 좀 뒤늦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명무실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일단 의회별로 다 다릅니다, 사정이. 아하. 다른데 대통령령으로는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것도 지금 있고, 일치가 안 되는 없는 겁니다. 것도 있고, 네. 있어도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뭐 네, 이런 그렇죠. 모양이죠. 그럼 김영식 의원 사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번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 살해된 송모 씨가 소유한 땅의 용도 변경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송 씨가 김 의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20층짜리 호텔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땅을 주거지구에서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좀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고 예. 그래서 억대의 돈을 줬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시도가 무산되니까 너 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김 의원이 친구에게 살인 청탁을 했다. 이게 이제 확인이 아직 안 된 사실이지만 경찰 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 의원이 이런 의심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도시개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예. 서울시 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기구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거나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다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블럭은 상업지역으로 뭐 용도 변경 해주자 네, 말자 그렇죠. 이런 거 결정하는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거고요. 실제로 지난해 4월 이 지역을 중공업 지역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례를 또 개정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시도를 합니다. 하다가 이게 불발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서울시 의회에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이권 개입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뒤늦은 후회이긴 하지만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동관련 여기 사실은 건의기가 3년 전부터 다 제정들 하시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미 입만 아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회도 사실은 논의는 됐지만 아직까지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의회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권익위가 2010년 말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했고요. 이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내용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원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와 관련돼서 집행기관의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을 네. 이제 막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에 있는데 집행기구의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 또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집행하는 데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 의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행과 감독을 동시에 하게 되는 그렇죠. 웃기는 예,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감독과 선수를 같이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리고 지방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한다거나 뭐 관광성 해외 외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금품수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조금 못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그렇죠. 행동관령에 들어있는데 이게 채택이 아직도 안 되고. 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의회들이. 그래요. 조례 제정한 곳이 얼마나 되나요? 제정한 곳은? 예, 제정한 곳이 전국 224개 의회 중에서 68곳에 불과합니다. 정말 적네요. 예, 그 기초의회가 6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광역의회는 뭐 거의 전무하다가 올해 그나마 경기, 경북, 충남 이렇게 세 곳이 제정을 했는데요. 예. 이 경기도 의회가 지난 2월 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통과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이 지난해 윤하섭 의장이 백모상 핑계를 대고 칸 영화제 몰래 갔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죠. 아, 있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칸 떠나기 이틀 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갔어요. 예. 상정이 돼서 했는데 의장 직권으로 부의했습니다. 상정 못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행동강령 안 된다. 근데 이 사건 터지는 바람에 도의회가 쑥대밭이 됐고 결국 의장 직에서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의원들이
야, 우리도 이제 재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재정을 했어요. 일종의 분위기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재정이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 재정을 미루는 건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 규제다. 이미 뭐 공무원 신분으로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왜 지방의회 의원들만 이렇게 또 뭐 의원 행동 강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느냐. 왜 이중 규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네.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 배가 아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의원들도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데 국회 윤리특위 있지만 유명무실하잖냐. 우리도 뭐 특위 같은 거 있지만 유명무실한 거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뭔가 혜택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내심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방의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실은 뭐 무슨 일 하는지 우리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잘 모르고 우리 그냥 뽑는 경우도 많아요. 예. 시의원, 구의원.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든가 예산 집행과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고요.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권이네요. 하필은 예. 뭐 땅의 용도 한번 변경해 주면은 땅이 뭐 3-4배, 크게는 6배 오르기도 한다는데요. 아까 이렇게 숨진 송 씨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주거지구로 묶여 있는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땅의 가치가.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상업지구로 풀리게 되면 1조 원이 넘어간답니다. 땅 가치가. 1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 행동 강령을 자꾸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외부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자율개혁이 아니라 타율개혁으로 재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볼썽사나운 꼴이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의원 행동 강령 문제 오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